아들아, 나도 사람이다. 70대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정우는 저녁 6시가 되면 식탁 앞에 앉습니다. 서울 외곽,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작은 거실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능선이 어둑해질 무렵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아내 이순자가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반찬은 늘 4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수저를 들기 전에 맞은편 의자를 봅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익숙합니다. 익숙함이 곧 편안함은 아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재한테 연락 왔어? 순자가 묻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변명도 서운함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정우는 35년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동료들에게는 과묵했지만 신뢰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민재가 태어났을 때 정우는 32이었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키우면서 엄격한 아버지가 되려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칭찬보다는 훈계가, 격려보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명절, 생일, 특별한 날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바빠요. 건강은? 괜찮아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불편해질까 봅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질까 봅니다. 그는 말끝을 흐립니다. 아들의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언제부턴가 생긴 버릇입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탁의 빈 의자는 그런 정우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계의 거리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침묵의 무게를 말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밥을 뜹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뜨릴 말을 찾지 못합니다. 창밖의 산 능선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정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끝난 것 같은, 하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듭니다. 아들의 이름을 누르고 메시지 창을 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쓰지 못합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빈 의자는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열었던 메시지 창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너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무거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바쁜 아들을 방해할까 봅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배려라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부탁하지 않는 것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돌아오면 순자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연락해봐. 목소리라도 들어보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나. 귀찮은 게 아니라 안부를 묻는 거잖아. 다음에. 정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정우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팸 문자였습니다. 가끔 은행 알림이나 날씨 정보가 왔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2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설 연휴에 들를게요. 짧고 간결했습니다. 정우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함께 20년을 근무했던 박 선생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민재는? 잘 지내지 뭐. 자주 보나?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정우는 반찬을 집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재한테 너무 맞추지 마. 당신도 아버지잖아. 아버지니까 맞추는 거지.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존중. 그는 아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시간을, 아들의 선택을, 아들의 삶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또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민재야,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얼굴 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정우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흐렸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침묵이 이제는 자기 검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알았지만 바꿀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집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부엌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민재는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네. 민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정우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 그래도 건강 챙기고. 네. 대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찻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차려놓은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밥을 먹으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지 그러니.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급한 메일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제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잖아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머니도요? 민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재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설거지를 거들다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니? 없어요. 그래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애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예전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정우와 순자는 안방에 누웠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 민재도 힘든 거야. 알아.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쁘고 지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떠났습니다. 잘 다녀와. 네. 다음에 또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빈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음식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간섭한 걸까? 아니면 너무 물러선 걸까?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운동회.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멀어진 게. 정우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기로. 존중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우는 결심한 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 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괜찮니? 네, 말씀하세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구나. 바쁜데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정우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토요일 저녁에 올 수 있겠니? 민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재는 오후 5시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은 피곤했지만 왔습니다. 정우와 순자는 거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앉아라. 민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내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잖아요. 그게 다니? 그게 다가 뭐예요?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맞아.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기도 해. 존중받아야 할 사람. 민재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넌 나한테 말했지. 이제 애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늙은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아. 배려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말하는 거지.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쁜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명절마다 오고 연락도 하고. 민재야,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뭘 해주셨어요? 항상 바빠서 집에도 안 계셨잖아요. 학교 행사 한번 제대로 안 오셨으면서 지금 와서 존중을 이야기하세요?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는 그때 내 곁에 많이 없었어. 민재는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하지만 나는 그 시절 최선을 다했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었어. 서툴렀고 부족했지. 하지만 최선이었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변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정해 달라는 거야. 나도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한다는 걸.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나를 무시하지 마.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지 마.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줘.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재만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킨 하루였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정우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뒷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그래. 응. 뭔가 달라졌어.
정우는 웃었습니다. 달라진 건 표정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읽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짧은 글을 나눴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우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우가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아.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바쁘시다고요? 정우는 옆 테이블에 놓인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글쓰기 모임 다니고 있어. 도서관도 가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 죄송해요. 정우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들,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으면서 아버지는 존중 안 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네. 우리 서로 조금씩 배워가자.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저녁 늦게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 응.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젠가 채워질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정우는 밥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다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